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 가치가 좋은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 계획이 많은 곳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상가 건물 경매 물건을 설명드리면서 주변의 개발 계획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5004번 물건 번호 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토지나 부동산 투자하실 때 저 화성시 우정읍이라고 하는 저 지역 일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물건 종별을 같이 보시면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온 걸 근린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면적은 263평, 작지 않죠? 건물 면적도 380평 정도 되다 보니 굉장히 규모가 있는 건물이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데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11억 5천만 원에 시작했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8억 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상가 건물을 하나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이고 400평 가까이 되는 상가 건물인데 그 금액이 8억 초반에 나와 있다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사진부터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는 우정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1층 1부에 이렇게 밥집도 있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물건처럼 보이죠? 스크린 골프도 있고 일반 골프 연습장도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지적도를 한번 보시니까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통째로 경매 물건이 나온 사례인데요.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훌륭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떠한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인지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 개발 계획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시면서 위치를 같이 평가해 보면은 해당 상가 건물은 301번 지방도 기아자동차로에 접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도로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기아자동차로. 왜 도로 이름 자체가 기아자동차로로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인근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보니 기아자동차로로 이름을 지었겠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름도 기아 사원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아자동차 공장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같이 보시면은 해당 상가 건물의 남쪽 일대의 요 부지가 바로 기아자동차 공장이 들어와 있는 부지죠. 아무래도 대기업 공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로드뷰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이 도로가 교통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는 교통량이 증가가 될 것이 예상되다 보니 도로를 미리 확장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도로는 어디까지 넓혀지게 되는 건가? 그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보면서 어디까지 도로가 확장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서 도로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면은 해당 견매 물건이 나와 있는 그 건물에 딱 걸쳐 있죠. 해당 견매 물건이 나온 페이지는 733-2번지, 그 다음에 733-3번지까지가 견매 물건이 일괄해서 나온 건데 그 바로 앞까지 도로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광대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는 상가 건물 물건이기 때문에 그 이용 가치가 향후에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상가 건물로 보이는데요. 해당 도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8차선까지 넓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대로변에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라는 거죠. 해당 도로를 넓히고 있는 그 이유는 향후에 교통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 공장이 들어와 있는 이 남쪽 일대가 바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그 일대입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확장함과 동시에 그 협력업체 이전 부지를 같이 개발하는 사람을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클러스터로 개발될 부지가 바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라는 거죠.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공장 남쪽에 들어 보이는 이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대규모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해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산단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과연 그 기간에 맞춰서 공사가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대규모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해당 경매물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공장 서쪽 인근으로 매항리 관광 휴양장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해당 물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첨단 산업단지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301번 기아자동차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바로 접해 있는 상가 건물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보이진 않죠. 출근하는 방향에 스크린 골프가 있으면 우리가 출근길에 골프 치고 출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크린 골프보다는 다른 업종에 들어오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들어오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기아 자동차 전 시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좀 맞지 않아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드라이브스루 같은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될 위치가 되지 않을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버거킹이 됐든 맥도날드가 됐든 그런 드라이브스루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에 대한 가치가 8억밖에 안 나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향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정업 일대에 또 한 가지 메모드급 개발 계획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북쪽 일대의 화홍지구라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 개발 계획은 바로 뭐냐? 그 수원에 가보시면 공군 전투기 비행장이 있죠. 그 전투기 비행장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요. 수원에 있는 전투기 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화성 시민분들은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번번이 가로막혔던 그런 개발 계획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전투 비행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민간공항을 같이 유치해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입니다. 군 공항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민간 공항도 같이 개발된다라고 해서 민관공항으로 개발한다는 건데요. 바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을 유치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화웅지구 같은 경우는 전투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민간공항도 같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갈 수가 있고 해외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공항 인근으로 4차 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까지 같이 조성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이 화흥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럼 민간 공항도 유치가 되고 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같이 봐보면은 해당 상가 건물에 나와 있는 그 위치가 이 배후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개발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적으로는 그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도 나중에 더 많은 기대액을 볼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개발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토지이용계획원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봐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추가로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이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화흥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가치가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 해당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2020년 12월 2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겠죠.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다 소멸하는 사건이다 보니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보면은 임차인은 총 3명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권리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고요. 첫 번째로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자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를 갖췄고요.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까지 한 임차인입니다. 그 배당 순위 또한 1순위로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될 돈은 없는 임차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로 들어온 임차인인데요. 전입신고일자 자체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처럼 판단이 되나 그 보증금이 미상으로 나와 있죠. 실제로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했고 진정한 임차인이 맞다라고 하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꼼꼼하게 하시고 이 차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투자 가치가 좋은 상가 건물 물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알짜 금매 물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도 투자하시기가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 나가서 이 물건을 조사해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